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소년 사건들이 많잖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난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방탄소년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주에 대한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한 이제 이번에 금은방 털이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정말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이제 그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이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까지 없어져 버리면 이제 촉법소년을 건들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형법이 있는데 우리 형법 조문에서 어, 형법 제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이제 행위 당시에 내가 14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건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신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0살에서 만 10살에서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형법에 나오는 구조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형법을 개정해야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소년법을 폐지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제 청소년을 이제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다. 즉 촉법소년을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법상 소년법을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정말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특징들이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보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소년은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 절차법인데,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즉 이제 소년은 이제 처벌보다도 이제 교육을 통한 이제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이 이제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촉법소년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10살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 보호 사건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죄를 포함한 소년이 14세에서 19세 미만인 소년과 촉법 소년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19세 10살 이상의 우범 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 보호 사건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물론 이제 형사 미성년자의 판단 기준 시점이 행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징들이 또 있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이 소년부 송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음, 양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라는 게 있는데,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죄를 범할 당시에, 즉 이제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는 이제 소년에 해당됐기 때문에 유기징역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 여기서 보시면 형을 완화하는 연령은 범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시나 판결 선고 시에 18세가 되어도 위 특칙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즉 이제 사형 무기 같은 경우에는 행위 당시, 즉 이제 공소 제기 시나 판결 선고 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 당시에 이제 미성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 죄를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기형의 선고를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형사 미성년자를 이제 판단할 때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인천 초등학생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재판을 좀 빨리 좀 진행해 달라라고 이렇게 많은 이제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변호인단에서. 왜 그러냐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 계속 중에 19세에 이른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수가는 없는 것이다. 즉 이제 내가 항소심 계속 중에 소년이 19살이 되어버리면 이걸 이제 판단할 때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사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처벌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되겠지만 소년법상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8세 미만의 소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징들도 10대의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특징들은 이제 사실심 판결 선고 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 어, 형사처벌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이제 사실 처벌할 수 없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윤리적으로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소년법을 폐지해버리면 정말 이제 14세 미만인 이 촉법 소년들을 이제 처벌하는데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를 함부로 폐지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 처분의 종류를 보고 이제 시간을 그만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